이 대표 아까 그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만 이런 토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언론인 해직으로 본 한국 언론, 혹은 언론인 해직으로 본 한국 언론사. 한국의 언론사에서 이제 해직 기자, 언론의 순환사이자 또 다른 언론사이다. 또 권한사이자 어떻게 보면 언론의 좀 건설사이다. 언론을 언론답게 제대로 건설해가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된 이런 일들이 한국의 언론의 하나의 어떤 근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침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참 좋은 날인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그런 한국에서의 거의 최초의 기자 대량 해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1974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언론 실천 선언 아니었겠습니까? 예. 동아일보에 바로 그것이 이제 1974년 49년 전 10월 바로 어제 10월 24일이었죠. 그로부터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의 여러 가지 언론 민주화 운동, 제대로 공정방송, 공정보도 운동을 피한 끝에 다음 해인 3월 17일에 박정희 정권과 결국 손을 잡은 당시에 동아일보 경영진 사주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공정보도 운동을 했던 동아일보의 기자들을 대량으로 해직을 했죠. 그게 한 130여 명이었고요. 또 조선일보에서 한 30명이었던가요? 그 정도 되죠. 아무튼 그것이 하면 이제 한국의 현대 언론사에서는 기자들 대량 해직이라고 하는 사태로서는 처음이자 아마 구로도 그 같은 양상의 해직은 또 80년에 또 약간 이제 다른 양상이어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한국의 언론을 제대로 정립하게 해줬던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 언론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했던 것에 하나의 생생한 역사적인 실례이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 해직이 된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에 의해서 동아투위가 결성이 되고 네. 그래서 언론운동을 아주 맹렬하게 꾸준하게 펼쳤죠. 이제 그것이 한국의 언론계에 두루 미친 자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언론운동의 발원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이것이 언론계 내부에 그치지 않고 70년대에 법압증의 유신 독재하에서 각 사회 부문 운동들이 분출하던 때에 그때 바로 언론운동이 제대로, 새로, 분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그 해직 기자들 중심으로 한 언론운동이 단순하게 언론운동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한편으로는 축이자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근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해직 기자들의 이런 순환사는 한국 언론을 제대로 언론답게 해줬던 네. 한국 언론사의 그야말로 이것은 정사 아닌 정사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은 지금 49년, 50년이 돼가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현지화할 것인가, 당시에 그 동투의 정신, 해직 기자들의 그런 고난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한국의 언론계에 지금 제대로 되살리고 지금의 상황에 맞게 현지화할 것인가, 이것이 여전한 과제뿐만 아니라 더욱더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그런 한국 언론의 종사자들이 어쩌다가 요즘 기레기 나아가서 있으면 기덕이란 멸칭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멸칭으로 불리게 되는지 이 대표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매우 이제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는 언론에 필요한 두 가지의 덕목, 자유와 함께 책임,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에 대한 책무식이 없는 자유의 과잉과 책임의 결핍,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여건, 이제 아까 초반부에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언론 산업의 전반적인 일종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기자가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참 안정적인 이런 직업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겠지만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로 이 같은 자유와 함께 책임이라는 덕목, 이것에 상당한 결핍과 이런 부족, 이 같은 기레기라고 하는 별칭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 멸칭이 이제 그 쓰이기 시작한 게 세월호 때 아니었나 그런 세월호 때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쓰였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기레기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 나왔지만 이미 그 이름은 그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고 선배님, 한때 뭐 지사적 언론인 이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랜 언론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실 때 이런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그 이제 해방 이후 언론사를 쭉 간략히 살펴보는데 그 해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20만 때까지 일단 제외하고 박정희 때부터 보면은 이제 정치 권력이 이제 그 법적, 행정적, 그 다음에 불법적인 그 수단으로 이제 언론을 탄압을 했죠. 아까 말씀대로 뭐 해고, 불법 해고, 이제 동폐학 등등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까지 이어지는데, 그다음에 노태우가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때 그 87 6월 항쟁의 그 결과물의 하나가 이제 한겨레 신문 창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신문 창간은 대단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이제 그 신문사 그 등록 허가법이 그 윤정기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기재를 이제 그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그냥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 일반 보험을 통해서 이제 그 윤정기를 사게 되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역시 그 머리를 찾아가지고 신문 시장을 허가지에서 등록제로 바꿉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신문 시장이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 광고 경쟁이 되면서 이제 출혈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건 각 사가 어떤 신문의 그 사회적 소금 역할보다도 자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매일매일 내부 투쟁해야 되는 그런 면이 벌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명박 들어가지고는 방송 시장에 포화됐죠.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다가 종편을 보태버리니까 방송 시장이 또 엄청난 그 악유다툼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 방송의 이제 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언론의 보도가 이제 그 포털에다가 종속이 돼가지고 또 포털 쪽에 이제 완전히 언론사들이 코가 끼는 상황으로 되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보면은 이 정보 강국이다, 인터넷 강국이다 하는데, 역시 그 1인 매체, 그 다음에 그 소수 매체가 그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뭐 등장해서 성공했다는 사례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게 삭막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은 역시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본연의 제4부의 기능이 서로 이제 그 충돌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4부의 기능, 소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언론을 이렇게 보면 손봐왔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문, 방송이 다 포화 상태고, 거기에서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인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됐는데, 바로 이 면에서 앞으로 남은 길이 뚜렷한 무엇이 없이는 이른바 언론인들 대량 실직 사태가 예.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종편 얘기 조금 하셨습니다만은 종편을 이제 그 신문 자본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방 복합체 이런 말도 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신문은 그 지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런 그 보수 메이저 신문들의 이제 그 종편을 말하자면 허가함으로써 이 방송 지형마저도 이제 그 기울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맥락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권력과 자본의 이해가 일치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결국 오늘의 이제 그 기레기 사태까지 빚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 예. 우리나라는 그 언론 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언론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광고 시장이 자생되는 그 네.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문도 메이저 신문 3개지가 신문 시장의 7, 80%를 점하는데 거기다 지금 종편을 얹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보수적인 3개 신문과 그 방송이 결합됨으로써 언론 자체를 말이죠.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식으로 됐고 지금 거기와 예를 들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칭적인 언론이 과연 몇 개이고 그쪽에 어떤 이른바 파워가 얼마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단히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전반적인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지형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 언론 지형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 주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 산업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들,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많은 위축들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런 일반적인 문제하고 같은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냐? 또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런 공통적인 어떤 여건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은 특별하게도 매우 지금 국민들로부터 세계 최저 수준의 신뢰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의 공론 시장이 언론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특히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극심한 불균형,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론의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이것이 상호 어떤 균형을 갖추고 국민들이 대체로 생각하는 그런 또 여론의 지형에 맞게 그 지형의 어떤 대표성을 언론이 지금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의 왜곡, 기형이 있는 것이죠.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하고 싶어요. 과연 한국인들은 언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필요한 제도로 보고 있느냐? 대체로 한국인들은. 만약에 저는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코 낙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언론이 전 세계에서 받고 있는 일반적인 언론에 대한 불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불신을 또 그럼으로 해서 많은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좀 전에 그 언론의 지사적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언론은 특히 이제 지사적이라 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받아왔죠. 네. 근데 저는 이건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제 과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의 서간의 어떤 그런 후예로서의 언론인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기록자로서의. 근데 저는 사실 지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사라고 하는 말은 언론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대단한 신비화의 어떤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를 매우, 물론 상당히 특수한 직역인 건 사실이지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어떤 저 드높은 곳에 있는 그 같은 일로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사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많은 한국의 기자들 언론이 지사적이지 않아서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기자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직업적인 덕목 그것을 갖추고 있느냐 겨루고 있느냐. 다른 많은 한국의 직장인들 다 각각의 직역에서의 다 윤리가 있죠. 직업 윤리가 있죠. 기자에게는 기자에게 필요한 직업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소 다른 직업과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죠. 헌법에 의해서 그 직업의 기능과 역할이 보장이 되고
규정이 되고 있는 특별한 직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다른 보통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이른바 지사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그런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럼 기자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는 무엇이냐? 한국의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라고 하는 이런 멸칭으로 불리고 있는 데는 그 직업 윤리의 어떠한 점에서의 결여와 부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매우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성실한 직업인으로서의 기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레기라는 멸칭을 표할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